그랄TV 가족 여러분, 우리는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에 대한 책을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대신 딸들에게 그 교녀가를 써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편 봤고요. 이번에는 그 교녀가를 써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경계의 말을 지금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자는 딸들을 향해 만복창대하라고 축복한 뒤에 교녀가를 짓게 된 이유를 넌지시 말한다. 어머니를 잃은 딸들의 운명을 깨진 시루와 엎지른 물에 비유하며 딸들을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아버지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문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다. 생각해보니 딸들이야말로 죽은 아내의 혈맥이고 어미 없이 크는 딸들의 모습이 뼛속까지 자신을 아프게 한다고 탄식한다. 화자의 탄식에는 딸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책임감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화자가 딸들을 귀한 존재로 인식한 것은 딸들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고 죽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딸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화자는 사랑과 걱정, 책임감에 딸들에게 교훈을 전하게 된 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딸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자. 몸뚱이 생겨나고 성정지각 타는 것을 대강 알아들었는데 자세히 생각하라. 여자 훈계 하자 하니 여자 행실 말하니라. 제 어미 뱃속에서 10달 동안 소중히 있으면서 입맛 그쳐 절곡하여 뼈만 붙게 하여 놓고 병들어 씌어지게 하여 놓고 자연 중에 당황하고 동티날까 놀라보고 남녀를 잠시 몰라 밤낮으로 마음 쓰며 애간장을 누기다가 삼순하기 받은 후에 딸 낳으면 낙심하여 고깃국 좋은 밥을 눈물 섞어 못 먹으면 후복통, 산후통, 전몸살 온갖 병 얻어 고질되니 쓸데없고 헛되도다. 무엇이 유관하리. 그러나 부모 자에 아들, 딸 등분 없어 핏줄로 인정나고 얼굴 보고 사랑 생겨 쥐게 되면 꺼질까 불게 되면 쓰러질까 근근하고 간간하여 내 괴로움을 전혀 몰라. 진자리 내가 눕고 마른 자리 너 눕혀서 이불 안에 똥오줌을 척척하게 대한 것이 예사로다. 화자는 여자 훈계를 한다면서 여자 행실을 자세히 말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과 부종으로 고생하고 때로는 자연증으로 크게 놀라며 아이의 성별을 알지 못해서 애태운다고 임신 중에 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일을 자세히 서술한다. 여기에서 자연증은 임신 중에 태기가 위로 치밀어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숨이 차는 증상이다. 아버지는 세심하게도 임신 중에 여성들이 경험하는 증세까지 언급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해산일이 되어 딸을 낳으면 실망하여 울다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 병을 얻는다고 한탄한다. 내용상 화자가 말하는 여자 행실이란 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장차 일어날 일로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겪는 몸과 마음의 고생에 관한 것이다. 특히 화자는 딸을 낳았다고 낙심하여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온갖 병을 얻고 그것이 고질병이 되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여기까지가 이제 딸에게 주는 경계의 말이고 그 다음 한 꼭지를 더 보겠는데요. 아버지가 널 키울 적에라는 그러한 꼭지 한 꼭지 더 읽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녀가의 작자와 독자는 아버지와 딸로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은 딸을 가졌다고 슬퍼한 적이 없다면서 너 역시 딸을 낳았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아버지는 부모라면 아들, 딸 구분 없이 사랑으로 자식을 대한다면서 쥐면 꺼질 듯 불면 쓰러질 듯 딸의 모습에 마음 졸이고 진자리는 내가 눕고 마른 자리는 너를 눕힌다면서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웃음 웃고 뒤집기 하고 일어날 때 재롱해 하여 기니 이런 사랑 또 있는가 눕혀보고 안아보아 둥게둥게 취이면서 안아 적적 얼러보자 이것이 웬 것인가 내 속에서 나왔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바닷속 구슬이냐 들속의 백옥이냐 금능정당 부용하이냐 우리 아기 기묘절묘 남의 아들 부러울까. 이어서 딸아이 모습에 웃음 짓고 재롱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그 모습과 관련하여 아이 어른은 노래 일부를 가져와 자신의 기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여성에게 일어나는 여러 변화나 갓난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으로서의 생활 경험과 그에 따른 기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좀처럼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가사에 담아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집가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세심한 마음이 나타난 작품으로 여아 살펴라가 있다. 네가 떠난 지가 거의 일삭이라 귀한 딸을 위한 노래. 무심한 아비이지만 아주야 잊을 소냐. 저쪽 사방으로 알던 곳을 두남두고 문 밖을 나서보면 그곳으로 눈이 가고 본심이 돌아오면 내 생각이 나는구나. 아비의 탄소람이 옛사람의 마음이라 호박한 이 세상에 옛사람이 어이사리. 여아 살펴라 하는 화자가 청자를 2인칭 대명사인 너로 지칭하면서 시작한다. 청자를 너라고 부르면서 작품이 시작된다는 것은 실제 작자와 독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화자와 청자가 나와 너의 관계로 설정되면 작품 바깥에 있는 작자와 독자 사이의 긴밀성은 강화되고 독자는 작자의 전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감을 갖게 된다. 그만큼 나와 너의 관계를 사용하는 작품에서 작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는 영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하고서 다음 이어지는 것이 시집간 딸을 그리워하면인데 그것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집을 딸을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어여 살펴라 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교녀가에 이어서 봤습니다. 조선에 글 쓰는 여자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런 글들을 시집가는 딸에게 또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길러가면서 이런 글들을 계속 써서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서주현 정기선이 지은 규방가사로 들여다보는 전근대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조선의 글쓰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은 느낌을 지금 받으면서 이 글을 여러분이 대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읽고 있습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